중학교 3학년 기출기본 요약, 근호를 포함한 식의 연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단순 계산이기에 풀이를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푸는 연습, 스스로의 스타일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더한 값이 얼마죠? 더한 거 어떻게 찾냐면요. 유리수끼리 더하고 무리수끼리 더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아직 인수분해 배우기 전 친구들이었더라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정대로 선생님이 이거 분배 법칙 가능해요 라고 해줬으면 될 문제이나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공통인수 묶어내기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리수 부분만 0이 된다면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도 루트 2 곱할 거야? 나도 루트 2 곱할 건데 루트 2로 공통인수 묶어서 남는 거 A-1 정리해 주시면 루트 뒤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0이었을 때 우리는 나머지 식을 유리수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합에서 유리수를 만들기 위한 A의 값은 1이더라 하는 거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곱이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연산 단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뒷단원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이 나오지 않아야 맞는데 단원의 분류가 약간 잘못됐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린 뒤에 거 다 배웠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분류하는데 이거를 기계 마냥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곱하기를 할 때 이거 싹 다 전개하는 친구들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막 항이 3개, 5개짜리가 곱해져 있어도 하나 전개하면서 조건에 맞는 건 이거구나 막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수 만들 거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무리수만 치워주시면 됩니다. 저리 꺼져!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등호가 아닌 화살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7 루트 2 곱해서 마이너스 7 루트 2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A 곱하기 B 루트 2인데 A가 1이었기에 그냥 B 루트 2로 써주기만 하면 될 듯? B 루트 2. 그러면 이 친구 다시 한 번 더 무리수 부분에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이 0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얘를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니? 마이너스 7 더하기 B 먼저 하고 나중에 루트 2 곱할래 했던 요 과정 분배 법칙 혹은 공통인수 묶어내기. 따라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더라면 유리수로 만들기에 너무 좋았겠던데 따라서 이때 B의 값은 7. 이것이 우리가 구한 두 번째 문자의 값. 아, A와 B의 값만 구하는 거네. 그래서 A는 1, B는 7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은) 완전 단순한 계산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남는 이 미지수를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풀이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A랑 B 값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식 한번 보도록 하죠. A의 값은요. 하나하나 천천히 가져가세요.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체해요. 한꺼번에 가져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하는 근호의 특징이 있잖아요. 안에는 양수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제곱하면 마마가 풀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근호랑 제곱이랑 사라지니까요. 얘는 5로 나오거든요. 알아요? 더하기 괄호를 2번 곱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 2번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루트 12는 2번 곱하면서 12로 나오죠. 다시 괄호를 2번 곱합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2번 곱해지면서 마마가 풀풀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얘는 7로 나올 텐데 원래 앞에 있던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7로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4칙 연산에서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 과정.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초등학교 연산 틀리고 그러던데 그러지 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5의 값 A 가져갑니다. B는요.
역시나 마찬가지. 여러분 제곱과 근호가 사라져야 되는데 루트 144라고 나와 있는 거 그냥 144라고 쓰면 굉장히 섭섭해요. 루트 144라고 하는 것은 루트 12의 제곱과 같으므로 근호와 제곱이 사라지면서 이 친구 12 가져가죠. 빼기 8, 8이 64, 8 가져가죠. 나누기 다시 괄호를 2번 곱하기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근호와 제곱이 사라지면서 2의 값을 가져가더라. 다시 한 번 더. 나누기 먼저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12 빼기 2, 4, 8, 6, 7, 8. B의 값은 8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A의 값은 마이너스 5, B의 값은 8. 요 값 가지고 근호 안에 A와 C를 곱할 거예요. 아유, 바로 쓸걸. 괜히 한 번 더 써봤네. 한 번 더 써보면 머릿속에 정리되고 좋잖아, 그죠? B, C를 2번 곱하래. 단 C는 음수인. 다 A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근호 안에 넣을 때 마이너스 5C로 집어넣겠네? 그죠? 다시 B가 8이니까 이 친구 8C로 집어넣겠네? 괜찮아요? 그런데 C가 음수야,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5와 C를 곱했을 때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얘 자체가 불편해 보이더라도 뭐인 값이야? 양수인 값이야. 근호 안에서 양수는 어떻게 나와? 부호 그대로 나와. 따라서 마이너스 5C로 들고 가. 한 번 더. C는 음수야. 근데 양수와 곱했어. 결과는 음수잖아.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나와? 반대로 나와.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로 부호 반대로 빼주다 보니 이 결과 마마가 풀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5C 더하기 8C를 의미하게 되더라. 아하, 그렇다면 이 결과 3C겠네? 이렇게 계산 결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문제만 번지르르한 것 같지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빗변이 한 직선 위에 놓일 수 있도록 요렇게 배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DG랑 AD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DG는 얘고요. AD는 얘인데요. 얘네들을 뺀다고 했을 때 잘 봐요. 공통인 부분 보여요? D랑 CD는 어차피 똑같은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 전체에서 이 전체를 빼는 거나 아니면 남은 거에서 남은 걸 빼는 거나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요? 여기서 여기를 뺄 때 얘는 자동으로 길이가 같으니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원했던 DG 빼기 AG 라고 하는 이 과정은 결국 GE 빼기 AC와 같더라. 아, GE랑 AC를 빼면 되는구나. 근데 GE의 길이는 있잖아.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마주보도록 삭삭삭 그렸을 때 이 정사각형으로 완성해가지고 이 정사각형 넓이가 18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8임을 알면 되는 거거든. 다시 AC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보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마주보게 삭삭 그려가지고 정사각형 완성한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 더하기 1, 2를 의미하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더라? 루트 2구나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다? 빼준다. 그렇다면 루트 18이라고 하는 것은 9, 2, 18 해가지고 3루트 2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트 2만큼을 제외한 얼마가 2루트 2의 값으로 우리 길이의 차를 구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과정. 그런데 길이의 단위가 나와 있었으므로 나도 단위를 붙여주면 너무나 좋다. 혹시나 초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저렇게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일정하지 않은 규칙을 가진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할 때 아직도 하나하나 길이를 잘라서 다 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때 얘네들의 합이랑 서로 같잖아요. 그죠? 다시 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더해놓은 길이와 같잖아요. 그러면 노랑이 빨강이를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와 어떠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둘레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얘가 원래 직사각형이었겠거니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이 친구 루트 48이에요. 그죠?
이 친구 한 변의 길이 루트 24고요. 이 친구 한 변의 길이 루트 12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빨간색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본다고 한다면요. 루트 48은 16의 3배, 4 루트 3. 다시 루트 24는요. 4, 6의 24, 2 루트 6의 값을 가지고요.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전체 길이. 세로의 길이는요. 세로의 길이는 4, 3, 12,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4는 4, 6의 24, 2 루트 6. 이렇게 해서 노랑의 길이까지 찾아줄 수 있겠고요. 꽃밭 전체 둘레의 길이를 물었기에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몇 배? 2배. 몇 배? 2배.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몇 배? 2배 해주시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다면 2배 할 거예요. 얘네들 더할 거잖아. 루트 3끼리 더할 수 있잖아. 4 더하기 2는 6 루트 3. 다시 얘네들 더할 거잖아. 루트 6끼리 더할 수 있잖아. 얼마? 4 루트 6.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6, 2, 12. 약간 구구단 하러 온 것 같은데? 요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12루트 3 더하기 8루트 6 하고 단위가 나와 있었잖아요. 미터라고. 그럼 나도 살짝 쿵 붙여주세요. 미터라고. 이번 문제는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도형 위에 16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 마시고 두 점을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나 이 두 점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선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주변의 선분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직각 삼각형 완성해보세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한 변의 길이 1, 요거 한 변의 길이 2니까 제곱의 합, 루트 지운 이 친구의 길이는 루트 5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럼 이게 모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건 직각 삼각형을 활용하라고 만들어준 아주 좋은 힌트였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제곱의 합의 루트였잖아. 아, 그럼 얘네들이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는지만 알면 이 빗변의 길이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네? 뭐 요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지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1 더하기 1은 2잖아.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의 길이가 1일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요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다시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1제곱 더하기 2제곱이잖아. 밑변의 길이가 2거나 높이가 1이라서 아, 그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되세요? 다시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아닙니까? 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일 때 빗변의 길이를 루트 10으로 줄 수 있겠구나. 얘는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9에다 4 더하면 되거든요. 될까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일 때 그때 밑변의 길이를 13으로 줄 수 있겠더라.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수 없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더라도 나올 수 없었던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리본을 묶을 거고요. 묶을 때 필요한 총 끈의 길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 문제 물어보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 지금 붕 떠있는 작은 상자와 큰 상자를 연결하는 이 붕 떠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너네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니? 하고 물어보기 위해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이 문제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 완성해주면 빨간색 부분이 마치 빗변인 것 마냥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그림은 직육면체 같은데 직육면체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 밑면의 도형 이름이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길이와 서로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 변의 길이만 구해서 곱하기 4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작은 사각형 그리고 큰 사각형 그리고 떨어져 있는 길이 그리고 리본 묶는데 필요한 길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근데 작은 사각형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묻을 때. 요렇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 길이 묻는 거라고요. 그럼 요거 그 길이 필요한 거 싹 다 들고 가서 싹 다 더해줘야 리본을 묶는데 필요한 총 길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한 변의 길이는 10cm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모두 더해서 이 친구는 20cm 필요한 거 알았음. 단위 적혀 있으니까 저도 적을 거예요. 큰 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니까? 20이니까 밑에 깔려있는 십자가 모양의 이 20cm짜리 두 개의 끈의 길이만큼이 필요하죠? 따라서 20, 40cm. 떨어진 끈의 길이요. 요거 빨간 부분 있죠? 잠깐 확대해서 그려보면 결국 이 상자 작은 부분과 큰 부분에 대해 얘네들을 직각 삼각형의 일부로 삼은 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밑변이 5, 높이도 5인 요런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물어본다면 제곱의 합의 루트 아니겠어요? 제곱하면 25니까 25 더하기 25는 50. 루트 50이 빗변의 길이가 되겠는데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25의 2배였으니 5루트 2로 써주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떨어진 길이는 5루트 2일 텐데 그렇게 앞뒤 양옆 그렇게 총 4개의 길이가 필요했고 따라서 20루트 2라는 길이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매듭을 매는데 필요한 끈의 길이가 15cm였어요. 알겠어요. 리본 만드는데 15cm인 것까지 필요한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안 더했다. 얘들아 여기에 높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뒤에도 있을 거잖아. 있지? 그러면 5cm짜리 높이 5cm짜리 총 4개 해서 20cm인 부분까지 완성 지어주시고요. 20 더하기 40은 60, 15 더하기 20은 35, 60 더하기 35는 95. 따라서 총 필요한 리본의 길이는 95 플러스 20 루트 2. 단위 물론 센티미터 적어주십시오. (10번이) 레벨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복잡하게 풀고자 하면 복잡하게 풀릴 것이고 쉽게 풀고자 한다면 쉽게 풀릴 만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제곱근을 다루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다룹니다. 루트 5라고 하는 게 있는데 5라는 숫자를 보면 여기서 무언가를 떠올려요. 저는 뭘 떠올리냐면요. 5라는 숫자는 루트 5가 2번 곱해진 그런 숫자구나 하면서 전 떠올립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루트 5분의 5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얘는 루트 5 2개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5라고 하는 숫자가 루트 5 2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분모분자와 약분되면서 이 결과는 루트 5로 써도 되겠구나 하고 저는 떠올리는 편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분모분자의 루트 5를 곱하는 형태가 아니라 5를 보면서 루트 5 제곱을 떠올리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다면 A가 루트 A 2번 곱해진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없애고 전 얘를 루트 A로 썼을 거예요. 다시 요렇게 없애서 루트 B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루트가 A 곱하기 B 형태로 분자는 8로 한 번 더 더하기 분모 모두 약분됐기에 분자에만 루트 A, B의 형태로 남는 요런 식이 정리가 되는데 마침 곱이 8이라고 했으니 분모가 루트 8. 다시 루트 8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8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루트 8이 2번 곱해진 형태가 저한테는 떠오른다니까요? 따라서 이 친구 요렇게 해서 다시 뭐라고 쓸 수 있겠더라? 루트 8이라고 쓸 수 있겠더라. 저는 이렇게 푸는데요. 따라서 루트 8이 몇 개이니? 2개이니 요렇게 쓸 수 있겠고 맞죠? 그래서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얘를 4루트 2로까지 마지막 고쳐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분모를 통분해서 푸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식을 좋아하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식의 모두의 항마다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약분을 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의 약분 방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1번 마찬가지. 쉽게 풀고자 하는 자는 쉽게 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굉장히 어렵게 풀었을 것입니다. 11번 풀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네들이 좀 뭔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안 예쁜데 예쁘잖아. 뭔가 2가 계속 보이는 것 같고 루트 3도 보이는 것 같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얘는 알겠어. 근데 얘가 있잖아요. 딱 루트 3으로 빼잖아요. 공통인수 분배 법칙 하잖아요. 그럼 루트 3 플러스 2가 딱 뜨더라고. 와, 씨.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3이 있고 제가 3을 보면 뭘 떠올린댔어요. 루트 3이 두 번 곱해진 형태를 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탁 빼보니까 남는 게 이렇게더라. 야, 그러면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얘네 둘이 똑같잖아요. 완전 개미쳤죠. 완전 미쳤죠. 너무 좋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양변에 이 숫자를 동시에 나눌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A 빼기 루트 3B만 생기더라고요. 이거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문제보다도 레벨업 문제가 이렇게 풀이가 짧을 수가 없어요. 레벨업 문제가 여기에 레벨업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연습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아무튼 중요하다. 이렇게 A-루트 3B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바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싸! 그렇게 치면 이 문제 유리화를 통해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모는 1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4-2루트 3으로 이렇게 정답 끝내주시면 되겠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실수라고 나와 있는 이 앞에 문제의 힌트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다. 뭐 원래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A랑 B가 유리수면 이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해서 루트 3 앞에 곱해진 거 아닌 거 막 이렇게 묶어서 문제 풀어요.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루트 3A 그리고 2루트 3B 그러면 루트 3으로 묶인 A 플러스 2B 그죠? 그 다음 2A 빼기 3B 그 다음 2A 빼기 3B 이 결과가 2다 뭐 이렇게 풀어요. 뭐일 때? A랑 B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푼다고요. 왜? 지금 여기서 얘 등식이니까 여기에 무리수 부분 없잖아요. 우변에는. 근데 좌변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0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2 나와야 된다고요. 하고 문제 풀어주는 게 A랑 B를 유리수로 줬을 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얘를 실수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굉장히 원래는 까다롭다. 하지만 아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선생님이 나처럼 풀이하길 원했을 거다. 그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조금 더 어렵게 풀었던 친구들이 있긴 있겠지만서도 그래. 아무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았다. 그지? (12번은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단히 빠른 길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부호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기억 먼저 갈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야. 그러면은 대문자 A의 값이 2로 나올까요? 이거 물어본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넣어서 한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만 해보면 되는 뭐 그런 문제일 수 있죠? 기억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어볼래요. 그럼 음수죠. 음수니까 부호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 분배하면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해되세요?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마가 뭘로 바뀌어요? 풀풀로 바뀌어요. 따라서 플러스 3A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그럼 마마가 뭘로 바뀌어요? 풀풀로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래요. 3A, A, 마이너스 4A 모두가 사라지네요. 예쁘잖아. 그 다음에 1 빼기 1도 사라져요. 예쁘잖아. 남는 거 뭐밖에 없더라? 2밖에 없더라. 는 2. 그럼 기억 맞는 거잖아. 그죠? 니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분의 1만 넣어도 결과가 얼마예요? 여기죠. 선생님 헷갈려요. 2분의 1보다 큰 거 넣어봐요. 뭐예요? 양수잖아요. 양수잖아요, 여러분. 부호 그대로 나올게요. 4A 빼기 2. 두 번째 거. 여기에서 2분의 1 넣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양수예요. 왜? 애매하고 말고가 없네요. 어차피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분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A 빼기 1. 다시 이 친구 2분의 1보다 큰데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더합니다. 그러면 1보다 작은데 어떻게? 얘네들 양수로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분배 들어갑니다. 플러스 A 빼기 1. 이 사이에 있는 값 적절하게 뭐 대입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1보다 작으니까 1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된다는 점. 계산 한번 가죠. A 더하기 4A는 5A에서 3A를 빼면 2A.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3. 다시 마이너스 1, 마4. 틀렸다. 2A 빼기 4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했네. YJGN 디귿 가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대문자 A는 마이너스 2일까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쯤 넣어보죠.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분배하면서 4A 빼기 2. 두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2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넣어봤더니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것만 분배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A 빼기 1. 다시 2 집어넣고 이거 음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음수니까 부호 반대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마마가 풀풀로 바뀌는 그런 과정. 따라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빠져나온 그런 감성이지만 사실 부호가 바뀐 그런 친구다. 4 빼기 3 빼기 1 사라지죠. 이거 반대로 꺼버렸네. 그 다음에 풀마 1 사라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2만 남게 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요거까지 맞는 거.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 고르는 거 아니죠? 주관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 같은 경우에 이것 또한 레벨업. 선생님 기출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에 조금 더 간단하게 간추려서 모아놓은 문제들에는 왜 레벨업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겠죠? 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서 힌트가 좀 복잡한 듯해서 우리가 자주 보던 얘네들로 먼저 힌트를 얻어보자면 A 곱하기 B가 음수네요. 그렇다는 것은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런데 A가 더 크네요. 그렇다는 것은 A가 양수고 B가 음수이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에서 C분의 A가 양수다? 이건 곱한 게 음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힌트다. 나누든 곱하든 0보다 크면 얘네들의 부호는 동일한 것이다. A가 양수였으니까 C도 뭐겠네? 양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B가 음수인 거 오케이. A도 C도 양수인 거 오케이. 그 음수끼리의 비교샷이 돼버렸죠? 음수끼리 비교했더니 C 부분이 더 컸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값은 C가 더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양수의 범위 안에서 지금 음수일 때 범위에 C가 더 컸으므로 양수일 때 범위에서는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A와 C는 전부 양의 값을 가지며 그런데 다만 음수는 B 혼자 존재하더라. 이렇게 해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얘네들은 0보다 큰 양수인데 B만 음수를 가지더라 하는 대수 비교의 시작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요 크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b가 음수인데 양수를 또 빼내.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면 결과 또한 음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호 판별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음수인데 앞에 뭐 있네? 마이너스. 그럼 마마가 뭘로 바뀌겠네? 뿔필로. 따라서 2b 빼기 c만 나옵니다. 두 번째, a는 음수. a는 양수. 양수인데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결과가 음수. 음수는 어떻게 나와? 부호 반대. 따라서 플러스 4a. a와 c를 곱합니다. 둘 다 양수. 따라서 그대로 나와요. ac. b는 음수. 그런데 마이너스 붙였네. 양수. 양수는 부호 어떻게? 그대로. 근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안에 있는 부호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동명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뭐 얘들 둘 정도? 얘랑 얘랑. 근데 마마가 뭘로 바뀌고? 뿔뿔 예쁘당. 따라서 3b 맞죠? 그 다음에 빼기 c 플러스 4a 플러스 a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유리화, 하하, 분모가 다항식 형태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분모의 유리화는 곱셈 공식이 필수적이므로 분명히 곱셈 공식 단원 안에 들어있어야 맞건을. 또 여기 들어있네.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분모가 이런 다항식 형태로 나와 있는 유리와 같은 경우에는 큰 수를 앞에 넣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거든. 앞에 큰 수를 주도록 유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예쁘게 나와 있는 듯 해도 실제로는 유리화할 때 루트 3 더하기 1로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예쁘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맴대로 하세요. 아이고. 루트 7. 빨리 쓸 줄 알아요, 저도. 하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유리화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분모 분자에 루트 3 빼기 1을 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3 빼기 1은 2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 2분의 분자에 있는 거 여기에 부호 반대로만 들어가면 되더라는 거죠. 다시 분모 분자에 루트 5 빼기 루트 3을 곱할 거잖아요. 그럼 5 빼기 3이니까 분모는 여전히 뭐다? 2. 지금 여기서 계속 2씩 차이 나는 루트의 값들을 가져온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면 분모가 모두 뭘로 통분될 거라서요? 2로 통일될 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주셨나 봐요. 선생님이 너무 착하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줌으로써 유리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분의 루트 7 빼기 루트 5로 가져가겠죠. 다시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한다고? 루트 9 빼기 루트 7. 분모 분자에 루트 9 빼기 루트 7을 곱하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의 결과는 2. 여기 루트 7.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는 이런 과정. 더하려고 보니까 있잖아. 진짜 예쁜 거 하나 발견했다. 루트 3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5, 루트 7 빼기 루트 7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빼고 나서 분모가 전부 통일되어 있었기에 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 그런데 얘들아 루트 9 얼마죠? 3이죠? 따라서 2분의 3 빼기 1. 정답은 얼마? 1. 2분의 2니까요.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는 스타일이 뭐 따로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기에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얘 루트 안 씌워져 있길래 양변에 루트 씌우고 다시 얘는 루트 씌워져 있는데 얘는 루트 안 씌워져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한번 씌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뭐 요 정도? 양변에 루트 씌워줄게요. 2.7의 제곱이 루트 7.29와 같더라. 그죠? 그러면 제곱근호 사라지면서 루트에 7.29는 2.7이구나. 될까요? 그래서 7.29까지는 알았어. 근데 예식 변형해볼까? 0.000729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얘가 7.29라는 숫자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소수점 몇 칸 이동해야 돼?
4칸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변형하면 만분의 7.29더라고요. 맞아요? 근호가 하나로 나와 있나 2개로 나와 있나 우리는 지금은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같은 상황이라고 보세요. 둘 다 양수니까요. 7.29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루트만은 얼마로 나오고 100으로 나오고 루트 7.29는 얼마니까 2.7이니까 따라서 앞으로 2칸 이동하면 0.027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16번은 우리 아까 지나왔던 그 문제와 살짝 비슷한 느낌. 그죠? 선생님 이거 제곱이 있고요. 제곱이 아닌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호 판별만 잘 하시고요. 근호 밖으로 나올 때 얘가 양수로 나올지 음수로 나올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단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b 제곱이라서 b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ab 루트 12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이거 12는 안 나와요? 이거 12b의 제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b만 2번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더하기 b가 들어가요. 이번엔 왜 들어가요? 선생님 아까는 빼고 왜 지금은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b를 b제곱으로 넣어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b가 b제곱으로 들어가면서 분모 분자 하나씩 약분되고 그래서 남는 건 6ab에 마이너스 붙은 요런 값. 될까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마는 풀풀로 바뀌는 3 곱하기 루트 12 더하기 a 곱하기 b가 마 3이니까 6, 3, 18 요렇게 맞아요? 루트 12는 2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3 곱하기 2 루트 3 9, 2, 18 다시 6 루트 3에 3 루트 2라고 적어주시면 정답. 자, 17번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만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역시나 레벨업에 들어있는 문제고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A, B, C가 연속되는 짝수라고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근호 안에 연속된 짝수 3개를 집어넣고 더했더니 그것이 어떤 자연수로 나오는 값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연속된 세 짝수의 합이 80 미만이면서요.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의 모든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하게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연수 A, B, C를 보는데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A, B, C의 크기를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에선 마지막에 뭘 물었기 때문에 순서쌍이라고 하는 걸 물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된 짝수 2, 4, 6을 가졌다면 이 친구 순서쌍에 의해서 6, 4,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위치가 분명히 구분되면서 순서쌍이기 때문에 위치가 분명히 구분되므로 얘네들 다른 종류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선 A가 큰지 C가 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세 개는 나란히 연속된 자연수의 값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어떤 연속된 자연수 K 플러스 2 그리고 K-2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K가 B인 건 맞고요. 얘가 A인지 얘가 A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첫 번째 조건 다 더해서 3K 얘는 8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쵸? 따라서 K는 3분의 80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3분의 80이라는 게 3, 2, 6, 3, 6, 18, 26과 3분의 2거든. 그치? 그래서 어차피 짝수니까 K는 2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한다는 요 힌트 얻고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근호 안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어떤 자연수 n과 같았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K가 가져야 하는 필수 조건, 혼자 있는 3을 짝수의 지수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맞죠? 그래서 K 값은 그 뒤에 뭔가 오려면 제곱수를 띄워야 하고, 야, 너 제곱수 아니면 오지 마라. 나 지금 3 안 그래도 제곱수 겨우 만들어놨는데 뒤에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루트 밖으로 못 나가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3 곱하기 제곱수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1의 제곱이 올 수도, 2의 제곱이 올 수도, 3의 제곱이 올 수도 하면서 무한히 생성될 줄 알았던 이 K의 경우의 수가 K가 2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9, 3, 27 하는 얘네들부터는 가져갈 수 없겠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 더. 연속하는 짝수. 만약에 여기에 1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K값은 3이 되므로 짝수임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제외돼야 되는 하나 더의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1의 제곱. 따라서 여기서 딱 한 가지 K의 값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3 곱하기 2의 제곱일 것이야. 그러니까 4, 3 얼마? 12. 그러면 세 개의 숫자의 나열을 찾아보자면 세 개의 숫자 나열의 결과는 10, 12, 14일 텐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 순서쌍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연속하는 짝수라고 했지 크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A인지 얘가 A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 12, 14의 순서쌍 하나, 14, 12, 10의 순서쌍 하나로 총 순서쌍 2가지 가져갑니다. (18) 18번 시작해 볼게요. 18번 하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제 잤어요. 그래서 남은 풀이 오늘 마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는 2루트 5의 소수 부분이 A, 4-루트 5의 소수 부분이 B라고 이야기했네요. 천천히 A와 B 값을 찾아보고 밑에 주어진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트 5의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과 밖에 있는 숫자의 이 조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A, 루트 B에 있는 이 형태를 루트 C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4, 5, 20으로 근호 안으로 숫자를 넣었더니 이게 연속된 어떤 두 개의 제곱수, 누구보다는 4, 4, 16보다는 크고 5, 5, 25보다는 작은 값을 의미하더라. 따라서 루트 20의 정수 부분은 4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 부분은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겠더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A 값을 의미한다. 다시 4-루트 5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다. 했을 때 루트 5라고 하는 값은 2, 4보단 크고 3, 3은 9보다는 작은 그런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4-루트 5의 값이므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 살짝 쿵 바꿔주시고요. 다시 양변에 4를 더해주면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런 부등식의 범위 나와주는데 B의 값이 얼마로 결정되더라? 소수 부분, 내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따라서 3-루트 5로 소수 부분 정리할 수 있겠더라. 될까요? 이거 저랑 같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조금 어떻게 소수 부분 빠르고 쉽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남기는 거다 보니까 약간 많이들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4-루트 5의 소수 부분을 B 그리고 루트 20 그러니까 2루트 5죠. 소수 부분을 A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 변형하고 나서 얘네들 각각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죠? A는 조금 더 예쁘게 2루트 5 빼기 4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A 값은 소수 부분이잖아요. B도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기본적으로 0점 어쩌고의 값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해돼요? 소수 부분이니까. 따라서 A도 0과 1 사이, 그리고 B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임을 알고, 그렇기에 내 자신과 역수를 비교했을 때 크기 비교해서 큰 값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역수일 것이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왜? 진분수잖아요. B와 B분의 1 역시 크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큰 것은 누구이다? 역수인 B분의 1이 될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놓고 A에서 A분의 1을 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분의 1을 빼.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지금 음수를 의미하기에 부호가 반대로 나와주는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었구나. 다시 B에서 B분의 1을 뺀다는 것은 그죠? 이 친구가 역수가 더 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나오길 원했던 거구나. 그 둘을 덧셈으로 이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을 더해준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인 A 더하기 B에 A분의 1을 더하고 B분의 1도 더해서 얼마인지 알아보자. A랑 B를 일단 더하기만 해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루트 5 빼기 1.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 루트 5 빼기 1. 그 다음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얘분의 1. A분의 1 한번 구해볼까요? A분의 1은 2루트 5 빼기 4예요. 2루트 5 빼기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럼 분모 분자에 2루트 5 더하기 4를 곱해주게 되면서 그 결과 4분의 2루트 5 플러스 4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다시 B분의 1도 가요? B분의 1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일까? 그쵸? 그래서 분모에도 3 플러스 루트 5, 분자에도 3 플러스 루트 5를 곱해주게 되면서 분모는 4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되지 않을까? 어머, 근데 혹시 이거 찝찝해서 2로 약분한 친구 있어요? 그러지 마요. 여기 분모 다 똑같잖아요. 그럼 더하기 얼마나 좋아요. 4분의 2루트 5 플러스 4랑 더할 겁니다. 4분의 3 플러스 루트 5랑요. 다 더해보자. 바로 빼고는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그 다음 얘네들 더하면 7. 그 다음에 3루트 5 더하기 4분의 7 플러스 3루트 5로 정리. 분모가 4인수로 모두 고쳐주면 4분의 4루트 5거든요. 여기서 3루트 5를 더해주니까 4분의 마이너스 루트 5 되고요. 다시 1, 4분의 4죠? 거기에 4분의 7 더합니다. 4분의 11. 이렇게 해서 정답 완성해 줄 수 있겠더라.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 같은 경우에 어떤 양수 x를 갖다가 소수 부분을 정하고 그 소수 부분을 y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유리수란 뜻이겠죠. 어떤 유리수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 y 값이 0점 어쩌고 막 이런 값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임을 알고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진분수를 똑같이 2번 곱하면 여전히 진분수예요. 여기 나와 있네. 하하, 그렇구나. 그래.
어쨌든 소수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진분수를 2번 곱한 결과는 항상 진분수의 결과를 가져온다. 0보다 작거나 1보다 작은 수를 2번 곱했을 때, 그쵸?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2번 곱했을 때 이 값 자체가 1보다 커질 수 없음을 알고 문제를 풀면 얘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x제곱, 어떤 양수의 제곱만 남겨보자면 이 양수의 제곱은 사실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지금. 어떤 양수를 제곱했더니 20 더하기 루트 2의 소수 제곱을 한 형태와 같더라.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정수 부분이 21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21이에요. 그러면 4, 4, 16보다는 크고요. 그러니까 4, 4, 16보단 크고요. 5, 25보단 작지 않아요? 맞아요? 누가요? x제곱의 정수 부분이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의 정수 부분이 4의 제곱보다는 크고 5의 제곱보다 작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x의 값이 4점 어쩌고일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세요? 이 범위만 지금 찾아도 이 문제의 반 이상을 푼 거예요.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이 정수 부분을 찾는지 조금 본인 스타일대로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거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x의 정수 부분이 4점 어쩌고임을 찾았습니다. 4임을 찾았어요. 그래서 x의 정수 부분이 4. 그러면 x는 4 이상 5 미만의 숫자입니다. 하는 거 알고 이 문제 풀어보자면, 그쵸? 여기에 제곱의 차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3강, 근호를 포함한 식의 연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풀이에 곱셈 공식이 들어온다는 건 단원 분류가 굉장히 아쉬운 편이라는 게 저는 좀, 근데 제가 분류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진짜 웃기네요. 제곱의 차예요. 제곱의 차. 그러면 인수분해. 인수분해 단원이 포함됐군요.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값의 결과가 20 더하기 루트 2의 결과였어요. 그쵸? 근데 x에서 y를 뺐다는 것은 원래 이 양수 부분에서 소수 부분을 제외한 것이므로 얘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것과 같더라. 어떤 이 양수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과정이 나왔다. 정수 부분. 이거 아까 정수 부분 구했는데 x는 4점 어쩌고의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 곱하고 어떤 양수와 소수 부분을 곱하면 이 결과는 20 플러스 루트 2와 같음. 요거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이해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4분의 20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x 빼기 y가 얼마이기에? 4이기에. 그쵸? 두 개를 적절히 연립해서 x와 y를 찾아주시면 되겠더라. 맞나요? 그러면 이 두 식 중 하나를 기억, 하나를 니은이라 준다 하면 기억과 니은을 합산했을 때 이 결과에 x의 값을 구해낼 수 있었다. 선생님 빼기 하면 안 되나요? 완전 됩니다. 빼기를 하면 y값이 나오고 원래 주어진 식에서 2y만 더해지면 3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전 그 아이디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럼 기억에서 니은 빼볼게요.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몇 y가 남냐? 2y가 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것은 4분의
20 플러스 루트 2의 값에서 빼주는 거죠. 4분의 16만큼을. 따라서 이 결과는 4분의 4 플러스 루트 2로 적어줄 수 있겠더라. 2배의 값이 얘라면 순수 y의 결과물은 8분의 4 플러스 루트 2일 텐데 이해되세요? 2y 구해도 돼요, 여러분. 왜? 우리 x 더하기 y가 얘인 거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2y 값이 얘인 거 알잖아요. 문제에서는 x 더하기 3y 찾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y의 결과를 디귿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합이 내가 원하던 x 더하기 3y네? 괜찮은데? x 더하기 y가 기역이고 2y가 디귿이라 한다면 기역과 디귿을 합쳤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바로 도출해낼 수 있겠더라. 그래요. 그러면 기역의 값은 4분의 20 플러스 루트 2로 주고요. 통분이 마침되어 있네. 약분환하기를 얼마나 잘할게요. 4분의 4 플러스 루트 2로 주시면요. 이 결과물 4분의 24 플러스 2루트 2로 가져가고요. 따라서 약분 한 번 더 들어가면 4분의 약분했잖아. 2분의 12 플러스 루트 2로 줄 수 있겠다. x 더하기 3y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은 센에서도 그렇고 기타 다른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를 물었는지 루트 x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얘를 풀이하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상당히 모든 문제야 통일성이 있다는 거. 그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씩 구해보면서 이 일정한 숫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전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구나. 뭐 이거 찾아가면서 그죠? 알아내시고 요 전체적으로 이만큼까지는 1개, 이만큼까지는 2개, 이만큼까지는 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가 3개. 그러면 이 모임들을 탁탁탁탁탁 적어서 몇 개다 이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볼게요. 만약에 x가 1이야. 그러면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루트 1은 1이니까 이때 자연수 몇 개? 1개. 루트 2는요? 루트 2는 1개. 1.5잖아. 루트 3도 얼마? 1개. 어디까지? 정수 부분이 2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루트 4가 딱 2잖아요. 정수 부분이 2잖아.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로 바뀌어? 2개로 바뀌더라.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내가 딱 정수 부분 얼마를 가질 때? 3을 가질 때 이때 자연수의 개수 몇 개? 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3개로 바뀌는구나. 규칙 찾으셨어요, 여러분? 제곱수가 나오는 순간마다 정수의 개수가 바뀌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루트 1부터 그 다음 제곱수의 직전인 누구까지? 3까지요. 얘네들 자연수 몇 개 가져요? 1개 가진다고요. 1개. 이해되세요? 다시 그 다음 제곱수 얼마부터? 4부터 어디까지? 3, 3은 9 직전까지 얘네들이 자연수 몇 개 가진다고요? 2개 가진다고요. 얘 이하의 자연수 2개를 가진다고요. 이해돼요? 다음 제곱수 누구부터? 9부터 4, 4, 16 직전이 누구까지? 15까지 얘네들 정수 몇 개 가진다고요? 얘 이하의 정수 3개 가진다고요. 그쵸? 루트 16부터 5, 25 직전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 4개. 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4개 가진다고. 뭐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얘네가 지금 이 숫자들이 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하나를 가져요. 근데 1도 하나고 2도 하나고 루트 3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가지는 이런 종류가 총 몇 개? 3개. 돼요? 그래서 총 몇 개? 3. 다시
루트 4 이하의 자연수 2개, 루트 5 이하의 자연수 2개, 루트 6 이하의 자연수도 2개, 루트 7 이하의 자연수도 2개, 루트 8 이하의 자연수도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2개를 가진 이 숫자들의 모임이 총 몇 개? 5개요. 5개. 왜 5개 여러분들? 이거 자연수 숫자 빨리 세는 걸 가르쳐 드렸죠. 어떤 두 수를 포함하는 이 자연수, 이 사이의 자연수 개수는 얘에서 얘 빼고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5개 가져가고요. 그래서 5, 20 총 모든 개수를 다 더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다 더하는 중인 거예요.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9부터 15까지 몇 개? 7개. 이렇게 나 이하의 자연수 3개씩을 가지는 이런 숫자들이 7개의 모임이기 때문에 곱하기 7, 7, 3, 2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있잖아요. 이 수의 나열을 보시면 처음에 3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7개, 그 다음 몇 개겠어요? 9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빼서 더하기 1 안 하셔도 이제 이 숫자의 규칙을 찾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 몇 개? 36개의 합이 나오더라. 이거 다 합쳐서 몇 개 나올 때까지 하래요? 120 나올 때까지 하라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직 120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제곱수는 얼마부터? 25부터. 제곱수 직전인 얼마? 66에 36 직전인 35까지. 몇 개겠어요? 5개의 자연수를 가지겠죠. 이해돼요? 그런데 몇 개 수의 나열이 11개 있고요. 얘네들의 합은 55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다음 거에는 전부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36부터 n까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얘가요, 지금 자연수 개수 6개를 가지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개가 더 있어야 120이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더하기 하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3 더하기 10은 13, 이거 더하기 예쁜데? 24에 36 더하면 얼마예요? 60이죠. 60 더하기 10은요? 70이죠. 이렇게 해서 70개예요. 그쵸? 얘네들 더해서 125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120까지만 알려고 싶네요. 마침 얘 자연수합이 5개네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10개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밑에 거 필요 없었네요. 얘가 5만 하나가 적었더라면, 그쵸? 5가 하나만 적었더라면 합해서 120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11개가 아니라 몇 개였으면 좋겠네? 10개였으면 좋겠네. 그럼 숫자 하나 누가 빠지네? 35가 빠지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갈 루트 x는 35가 아니라 어디까지? 루트 34까지. 맞아요? 루트 3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5개. 그치? 그렇게 총 개수를 10개로 만들어줘야 얘의 합산이 뭐가 되고? 50이 되고, 따라서 얘랑 더했을 때 120이라는 숫자를 완성할 수 있겠더라. 요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뭐였다? n 34였다. 그쵸? 그래서 x는 34. (21번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많이 봤냐면 P의 좌표를 구하세요, Q의 좌표를 구하세요, 혹은 선분 A P의 길이를 구하세요, A Q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하는 이런 문제로 많이 마주했는데, 이번에 기출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왔었냐면 얘네들 가지고 있는 이 부채꼴들의 둘레를 전부 더해주세요 하는 형태로 새롭게 문제 주어졌는데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풀이 시작해보면 얘네들 이제 좌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구해요? 중심각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로 뭘 구하러 가요? 둘레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어떤 부채꼴 둘레 합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는 너무 쉬워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요, 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 보면서 무슨 정리 쓰면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요, 한 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가 1, 높이가 2
인 빗변을 구하세요. 그죠? 그럼 1제곱 더하기 2제곱 이 루트 안에 요렇게 갇혀있는 형태로 누구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A, B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돼요? 그렇게 되면 A, B의 길이가 바로 A, Q의 길이가 되고 그게 바로 A, D의 길이가 되면서 A, P의 길이가 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전 안 적을 거고요. 이 길이는 얼마를 의미하더라? 루트 5의 값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루트 5, 루트 5, 루트 5로 지금 1번에서 반지름, 부채꼴의 둘레 합구하고 반지름이 총 4번 더해져야 하므로 루트 5가 총 4개 필요했음 4루트 5겠네? 반지름의 길이 합을 먼저 구해주었습니다. 그럼 중심각은 왜 구해요, 여러분? 중심각은 왜 구하냐면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 합구하려고요. 왜 한 번에 구해요? 이 각각의 각도를 모르니까요. 이 부채꼴 합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이 90도이기 때문에 평각에서 이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의 크기 합 몇 도? 90도. 그치? 근데 마침 반지름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살포시 포개주면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 90도인 부채꼴이 하나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전부 뭐 하면 합치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겠더라.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까? 루트 5니까. 맞아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5면 지름의 길이는 2루트 5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에 대해서 90도만큼 자른 호의 길이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파이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는 게 바로 3번 둘레의 길이가 될 텐데요. 4루트 5 더하기 2분의 루트 5 파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기가 조금 잘려서 제가 보기를 직접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 수를 여기서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죠? 조금 어떻게든 좀 쉽게 풀어보려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일단 기억을 먼저 가기 전에 A 값이 뭔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보면서 가져가 보자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므로 지금 여기서 A는 P가 나타내는 수를 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빗변의 길이라고 쓸게요. 그쵸? 길이는 3제곱 더하기 2제곱인 루트 1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좌표인 A는 나타내는 수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13일 겁니다.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13임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3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13의 3배에 2를 더한 값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3배만큼을 더 왼쪽으로 가가지고 2를 더한 이 값이 과연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조금 기준점을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구하는 거에 신경을 써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0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3의 자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자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원해요 하고 가져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13만큼을 3배 해가지고 2를 더했어. 맞죠?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왔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 딱 봐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루트 13이란 기억에서 그죠? 마이너스 루트 13이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수인데 여기에 3배를 해서 그지? 2를 더했다?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있는 이 숫자가 과연 요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냐? 아니지, 저 뒤에가 있잖아, 음수 쪽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여기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기억은 완전 날라차게 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땡. 니은 a에 2분의 1을 넣은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3에 2분의 1을 더한 값은 어떻게 돼? 하고 묻는 건데 이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하는 점에서 0.5만큼을 이동하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이 사이에는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3에 0.5만큼을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1보다 큰 이 사이 구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니은 당연히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5만큼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 정수 1만큼을 커버하고 더 멀리 넘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맞다. 디귿도 가볼까요? 3분의 1a 빼기 2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로부터 이만큼 더 간다고 볼 거예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요. 디귿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먼저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3 빼기 2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2로부터 그쵸? 마이너스 2로부터 마이너스 루트 13의 3분의 1만큼만 더 갑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얼만큼인 줄 알고요? 이 사이보다 더 멀리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이보다 조금 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랑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이해돼요? 얘가 더 크면 얘는 더 조금 간 거니까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되겠죠? 돼요? 만약에 얘가 이 숫자들 사이에 있는 이 거리보다 더 크면 얘는 마이너스 2로부터 더 많이 왼쪽으로 간 거니까 벗어나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했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3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요. 마이너스 2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큰데? 이거 비교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서 3분의 2 루트 13이 되고요. 이걸 이거 풀풀로 바뀌죠? 미안 풀풀로 바뀌네요. 그러면 이 친구 넘어와서 3분의 4 루트 13이고요. 이거 2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항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6보다 4 루트 13이 크기가 어떤데?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돼요? 얘가 훨씬 더 어때요? 커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이 거리가 이만큼 이동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요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이동했다는 거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조금 이동했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두 점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서 반띵한 과정인데 어떤 두 수를 더해서 반띵하는 것은 이 두 수 사이에 뭘 구하는 것? 평균. 두 수 사이의 평균, 여기서는 평균이라기보단 중점.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두 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평균 구하는 식이 되겠더라. 따라서 리을도 두 점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23번입니다) 제곱근 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제곱근 표만 읽을 줄 알면 문제는 좀 빨리 풀릴 것 같아요. 문제 루트 a의 값이 0.4604라고 나와 있습니다. 0.4604는 없겠지만서도 4604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표의 일부를 찾으셔야 됩니다. 4604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21.2인가요? 원래 루트 21.2의 값이 0.4.604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0.4604야? 그렇다면 왼쪽 좌변과 오른쪽 우변에 10분의 1씩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얘가 0.4604를 가지려면 10분의 1이 근호 안에서는 100분의 1이 되어 루트 0.212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알았어. 따라서 A는 0.212야. 두 번째, B의 값은 루트 1910이래. 내가 1910은 없어요. 그런데 19.1은 있어요. 이거 19.1로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19.1로 쓰는 대신 나중에 100을 곱해주면 돼요. 근호 안에서 100을 곱했다는 건 10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 거 이해되세요? 아, 10루트 19.1이구나. 그게 B네. 그죠? 그러니까 19.1의 제곱근의 값 찾아가지고 이 친구의 몇 배? 10배 하면 되겠네. 19.1은 4.370 10배 하니까 44.70 그것이 바로 누구? B. 그렇다면 B에서 몇 배의 A를 뺀다? 200배의 A를 빼면 얼마이냐 물었다? 43.7에서 빼줘. 2배 하면 4, 2, 4.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42.4 빼줘. 맞아요? 그러면 얼마야? 1.3이야? 이렇게. (25번) 문제는 이 유형을 처음 다뤄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어렵다고 느낄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근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fx랑 g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fx라고 하는 것은 루트 x보다는 크고 루트 3x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x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런 부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때의 네모의 개수 이걸 fx라고 주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식을 조금 바꿔서요. 루트 x보다 크고 루트 3x보다는 작은 이때의 자연수의 개수를 gx라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건이 뭐예요? fx랑 다르고 싶어요. 누구랑요? gx랑요. 어떻게 하면 이 fx랑 gx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을 수 있냐면 어차피 이 숫자가 다 똑같은데 다른 건 얘밖에 없잖아요. 얘 자체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얘랑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의 차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개수가 달라지려면 얘가 자연수이거나 아니면 얘가 자연수이면 된다고요. 또는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에서 배웠잖아요. 다시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는 이 관계식에서 얘와 개수가 달라지려면 유일하게 차이점인 얘네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자연수가 얘가 자연수이거나 얘가 자연수이면 그랬을 때 얘와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루트 x가 자연수이거나 아니면 루트 3x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루트 x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이때 x는 제곱수이면 되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두 자리니까 4의 제곱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5의 제곱, 두 자리니까 9의 제곱까지요. 다시 루트 3x가요 자연수가 될 수 있으려면요 3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는요 3 곱하기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왜? 두 자리잖아요. 그죠? 3 곱하기 3의 제곱 어디까지요? 3 곱하기 5의 제곱까지요. 그죠? 3 곱하기 5의 제곱까지만 가능한 요런 조합.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총 몇 개인데? 개수 셀 때 어떻게 세라고요? 두 수를 모두 포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또는 정수의 개수를 셀 때 뒤에서 앞을 빼고 하나를 더하라고요. 그러면 총 6개. 뒤에서 앞을 빼고 뭘 더하라고요? 1을 더하라고요. 그러면 4개.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루트 x가 자연수이거나 혹은 루트 3x가 자연수일 때 얘네들의 결과의 자연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던데 또는 이거나일 때 얘네들을 더해야지 결과물 나오니까요. 이 나온 두 개를 뭐 해줘라? 더해주어라. 따라서 몇 개가 정답이다? 10개가 정답이 되겠더라. (26번) 문제 좀 읽어보셨나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F용지라고 하는 것은 반으로 잘라도 그 모양이 같도록 해서 종이의 낭비가 없게 고안된 것이다. 반으로 잘라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닮았다라고 표현하고요.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 보통은 가장 작은 값부터 미지수를 주시는 게 커지면서 분수가 덜 생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값의 설정입니다. 큰 거부터 미지수를 주면 줄어들면서 분수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미지수를 발생시켜서 그 값이 커졌을 때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A5 용지 보이세요? 이 A5 용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A5 용지가 지금 A4 용지에 반띵이 한 번 더 되어가지고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작은 것부터 미지수 준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 A5 용지의 일부를 미지수로 주겠다는 힌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1로 주었을 때 이때 긴 변의 길이를 x라 한다면 돼요. A4 용지와 A5 용지 역시 닮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나머지 변의 길이도 1로 줄 수 있겠네요. 이게 둘 다 A5 용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는 A4이면서 이 A5와 닮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했을 때 짧은 거 대 긴 거는 그쵸? 이거 A5 용지, 이거 A5. 그럼 A4에서
짧은 건 x잖아요. A4에서 긴 건 2만큼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닮음의 비가 서로 어떻다? 같다. 요렇게 줄 수 있겠고요. 요거 비례배분이 아니라 비례식이죠. 이 비례식 풀면 x의 제곱의 결과가 2이므로 x의 값은 얼마겠구나? 루트 2만큼을 차지하겠구나. 이거 실제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x의 값이 루트 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변의 길이의 b를 1로 줬을 때 그때 긴 변의 길이의 b가 루트 2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몇 배인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의 값 대신에 루트 2를 좀 적어줘 본다면 여기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1 용지의 긴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A5 용지의 긴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 2배 하면 2루트 2, 이거에 다시 2배를 하면 4루트 2. 그러면 A1의 긴 변과 A5의 짧은 변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상황인데 A1의 긴 변은 4루트 2가 나왔고 A5의 짧은 변은 A5의 짧은 변은 1이었으니까 맞아요? 요렇게 딱 구해준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누구는 누구의 몇 배니? 하고 물었을 때 지그들 마음대로 4루트 2 적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선생님 이거 실수 이거 4루트 2분의 1이죠? 그거 절대 안 되고요. 이 친구 말하는 그대로를 식으로 표현해 주신 다음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정답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b가, 그쵸? 긴 변의 길이 b의, 긴 변의 길이의 몇 배니? 하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쵸? 따라서 몇 배인지를 구하려면 4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필요했고 따라서 유리화를 하면 8분의 루트 2가 되겠더라. 몇 배? 8분의 루트 2배. 27번요. 27번도 보기에 좀 예뻐 보이는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죠? 각각의 무리수를 더했는데 루트 612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그러면 더해서 612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언제 다 구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친구는 다시 개념 공부부터 가셔야 됩니다. 백지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연산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들끼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더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은 없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우리가 더하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지수들 더할 때처럼요. 2x와 3x는 더할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y를 더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5x 플러스 y라고 쓰지 5xy라고 쓰거나 또는 5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쓰지는 않으니까요. 미지수를 더할 때와 근호를 다룰 때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얘 미지수라고 생각해 볼까?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612를 소인수분해 해보는 것. 저는 짝수니까 2로 먼저 나눠볼 거예요. 다시 짝수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누구의 약수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배수. 누구의 배수인지 아십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은 9니까요. 9의 배수입니다. 9의 약수가 아니라 9의 배수요. 그러니까 3으로 천천히 나눠볼까요? 3, 4, 12, 3, 5, 15, 51. 다시 3, 1, 3, 3, 7, 21. 이렇게 해서요. 루트 612라고 하는 것은 2 2개, 3 2개, 17 하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얘를 근호 밖으로 꺼내서 루트 612를 다시 써보자 했을 때 이 결과는 6루트 17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마저 가볼게요. 나와 있는 A는 B보단 작고 B는 C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크기가 나열됩니다. 그쵸? 이 친구 어차피 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전부 똑같아야 되고
근호 밖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A, B, C의 크기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합해서 6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1 더하기 2 더하기 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루트 17 하나, 그 다음에 2루트 17 하나, 그 다음에 3루트 17 하나가 존재할 때 이 결과가 6루트 17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아, 그렇다면 얘가 A일 것이며 이걸 정리했을 때 루트 B가 나올 것이고, 그쵸? 이걸 정리했을 때 루트 C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한 이런 상황. 너무 쉽죠? 그래서 A는 17, B는 2의 제곱 곱하기 17, C는 3의 제곱 곱하기 17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얘네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연산을 때려주면 너무 짧다. 그러면 A제곱, 그러면 분모는 7 곱하기 17, 그쵸? 그 다음에 B 곱하기 C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17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죠? 17이 2개 빠이자 있지엔. 아, 여기 뒤에 빼기 n도 있는데요, 선생님? 네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약분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거 하느라 마음이 급해서 그만. 그래서 66에 36. 이 식의 결과는 36 빼기 n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얘가 뭐가 되도록? 유리수가 되도록. 그러면 36 빼기 n의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그러면 얘가 36 빼기 n이 될 수 있는 값으로 근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제곱수를 완성해야 하고, 그래서 얘는 0이 돼도 좋고, 그쵸? 1이 되어도 좋고, 쭉쭉쭉 어디까지? 36까지. 맞아요? 36까지 가능하더라. 이게 36이 나오는 것까지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이때 n의 값은, 얘가 결과 0이 나오려면 n의 값은 36, 이때 n의 값은 35, 쭉쭉쭉 하다가 n의 값이 뭐일 때? 0일 때 36 가능한데, 사실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6이 되면 n은 자연수 안 나와요, 그죠? 그때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36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죠? 25? 얘가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5의 제곱일 때까지만 가능하더라. 그쵸? 5의 제곱일 때까지만 가능하더라. 됐나요? 그러면 0,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 6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개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이때 n 값은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에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6의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다고 쓴 겁니다. n이 36의, 이 결과가 36이려면 n이 0이어야 되니까요. n이 0이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뭘 뺐다? n이 0이 되는 경우의 수를 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더라. 이렇게. 네, 28번 같은 경우에는 닮음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 2학년 2학기 때 공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출문제를 통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지나간 과정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A4용지 문제에서도 닮음 풀었잖아요. 이 문제도 닮음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는 걸 증명 한번 하고 갈까요?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인데 여기서 얘네들의 각 합 또한 90도가 나와야 되고, 얘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x일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 동그라미인데 이 전체 90이니까 여긴 x일 거고, 아, 직각 삼각형의 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형 BIH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음의 형태를 갖는구나. 삼각형 BIH와 닮았습니다. 삼각형 ABC는요. 요거 관계 한번 알고 가시면 너무 좋겠고요.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번만 더 쓸게요. 삼각형 BABC, ABC 이렇게. 좋습니다. 닮음인 거 알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AC의 길이를 찾는 것.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첫 번째 AC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BH 길이 구할 거고요. 올라갈게요. 세 번째. BH 길이 찾고 나서 닮은 B 찾을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넓이 B 얼만데? 그쵸? 넓이 B 구한 다음에 이걸로 뭘 세워? 비례식 세울 겁니다. 뭔 소리예요? 이따가 같이 가보시면 압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x의 값 찾을 거고요. 그래서 루트 x가 얼마인지 그리고 p 플러스 q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66에 36, 3, 3은 9 그것이 AC의 제곱과 같더라. 그렇다면 AC의 제곱의 값이 66에 36, 3, 3은 9 따라서 이 친구가 45의 값을 가지고 AC의 길이는 9, 5, 45임 3루트 5를 가지는 거 알았습니다. BH 길이는 ED 여러분 소공식 아세요? 소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아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서로 어떠하다? 같다. 삼각형에서 그것도 직각 삼각형에서 무엇이 밑변인지에 따라 높이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삼각형 ABC에 대한 밑변과 높이이므로 이것의 넓이의 결과는 항상 같다.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곱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모양이 이것은 시옷, 이것은 O 모양과 같다고 해서 저는 소공식이라고 부른다. 저만 부르는 게 아닐걸요? 다들 소공식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BH를 구해보자면 3BH랑 누굴 곱해서 AC 길이인 3루트 5를 곱해서 이 결과가 3 곱하기 6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BH는 양변에 3루트 5를 나누면서 루트 5분의 6이 되고 그래서 5분의 6 루트 5가 된다. BH까지 완전 깔끔하게 다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닮은 B, 선생님 갑자기 닮은 B 웬 말임? 이 삼각형 두 개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빗변과 큰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B가 성립하잖아요. 닮은 B가 얼마 몇 대 몇? 5분의 6 루트 5대 몇? 큰 거? 3 루트 5더라 이렇게. 자, 근호로 B가 표현되어 있으면 어렵나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 6루트 5라는 거는 2 곱하기 3루트 5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똑같이 B에서 사라지면 이거 2대 5와 같습니다. 2대 5. 이해되세요? 아, 그럼 닮은 B가 2대 5인가 봐. 그쵸? 넓이 B는요? 아, 4대 25인가 봐. 홀... 4대 25인가 봐.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넓이 B가. 근데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X라고 줄 거고, 근데 큰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9잖아.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때 X가 얼마냐면 내항 곱하기 외항이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따라서 X가 25분의 36이 되었던 거야. 돼요? 그러면 x가 25분의 36이면 그럼 루트 x는 얼만데? 루트 x는 5분의 6이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p가 5고 q가 6이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11이 될 수밖에 없었다. 29번. 우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A 빼기 B. 아, 오케이. 지금 이 4개의 점이 있는데 A 빼기 B의 최대값에 대해 얘기해주고 힌트로 뭘 줬냐면 어떤 두 점이 붙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A 빼기 B의 최대값 알려줬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A 빼기 B의 최대값이라는 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고 난 다음에 최대값이란 뜻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두 점을 빼는 거 아시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큰 수가 약간 작은 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나오려면 A와 B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관계이고 이게 최대값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A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큰 값이 나온 거죠. 말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큰 값이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A가 B보다는 크다는 얘기고요. 그죠? 양수인 값이 나올수록 큰 값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최대값이다. A 빼기 B의 최대값이라는 건 점 A와 점 B 사이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가장 오른쪽 점과 가장 왼쪽 점을 각각 A와 B가 차지하고 있지 않겠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두 점 서로 비교할 줄 아세요, 여러분? 3루트 7이랑 아니네. 3루트 7 빼기 루트 11이랑 3분의 루트 11을 비교할 줄 아십니까? 요거 비교할 줄 아세요? 이거 2항 해가지고 3루트 7이랑 어떻게? 더하기 2루트 11을 하면 그죠? 더하기 2루트 11 그러면 3분의 7루트 11 그죠? 그럼 여기에 양변 3 곱해서 9루트 7 여기는 7루트 11 제가 이게 7이라는 숫자를 보면 뭐가 생각난댔어요? 루트 7 두 개 생각난댔죠? 그래서 9, 루트 77 누가 더 큽니까? 9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위치가 3루트 7 훗 빼기 2루트 11 왼쪽에 있는 저 점의 위치가 3분의 루트 11 중요한 것은 무엇? 얘 사이 거리는 모두 일정하다. 그죠? 그럼 A 빼기 B가 최대인 상황 만들었고 근데 길이까지 일석이조로 얻었죠? 어떻게? 이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더라. 일단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모두 같은 거리라고 힌트를 주었던 것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전체 거리를 구하라는 이 문제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하려면 3루트 7 빼기 2루트 11에서 누굴 빼고? 3분의 루트 11을 빼고 빼면서 뭐가 나오는데? 두 점 사이 거리. 그치? 요 두 점 사이 거리 나오는데 이걸 몇 배 하면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나오더라? 3배를 하면 A부터 B까지 거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분수 처음부터 싫으면 처음부터 분배하세요. 저도 처음부터 분배할게요. 9루트 7 빼기 6루트 11 빼기 루트 11 그래서 9루트 7 빼기 7루트 11로 정답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P는 9이고 Q는 마이너스 7이겠네. 따라서 P 플러스 Q 얼마? 2? 30번 가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곱셈 공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네요. 근데 하나하나 다 풀어보지 않으면 곱셈 공식인지 인수분해 문제인지 알기가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요. 벌써 이렇게 곱셈 공식을 마주하게 되다니. 이런 문제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고요. 어떤 점부터 점까지 최단거리를 찾을 때는 이 선이 지나는 자리만큼의 면을 싹 다 펼쳐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선이 지나가는 자리만큼의 모두 면을 펼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A라는 점으로부터 D 그리고 H를 지나 E라는 꼭지점까지 도달하는 가장 길진 않죠. 기다란 한 변을 그려주고 마지막 도달하는 점 F 이렇게 딱 그려주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요거 펼쳤을 때 나옵니다. 아, 그림이 잘 상상이 가나요? 본인이 좀
문제를 풀어봤다 하면 이 전개도가 쉽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3개의 변을 지나서 온 얘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3x의 변의 길이를 가질 거고요. 2부터 f까지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x의 변의 길이를 가질 겁니다. 그래요. 한 변의 길이 x라고 줄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마음대로 미지수를 벌써 줘버렸어요. 어쨌든 이 a부터 f까지의 길이가 최단거리인 거고 걔가 얘래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근호 안에 3x를 제곱하고 x도 제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2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0의 결과와 같더래요. 계산해주면 루트 10이거든요. 이게 분배해서 10 플러스 2 루트 10이더라. 돼요? 그러면 x제곱이네요. 그래서 루트 10하고 x는 이거 보세요. 제가 얘를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루트 10의 제곱이 떠오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10으로 썼을 때 이 전부 아름다운 루트 10들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x는 루트 10 플러스 2라는 값에 도달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0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때 건널비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뭐 해서? 2번 곱해서, 제곱해서 그렇게 똑같은 면 몇 개로 이루어진? 6개로 이루어진 면들을 전부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곱의 2배, 뒤에 거 제곱, 이거의 몇 배? 6배. 그럼 14의 6배는 84. 맞아요? 그리고 6, 4, 24, 루트 10.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되겠더라.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출기본 요약편 3강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4강, 5강 남은 거 마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4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